저는 인천국제고에 다니고 있는 유재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패러다임으로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범주와의 필요성, 그리고 대표적인 범주들,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의 적용,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인데요. 패러다임이 무엇이라 알고 계시죠 지금? 생각하는 틀. 예, 맞습니다. 비슷한데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앞서 패러다임을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은 그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처음 사용했던 개념인데요. 이게 어원론적으로 보면 그리스어 파라디그마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어로는 사례, 본보기, 예제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쪼개서 보겠습니다. 패러라는 뜻이 컴페러블이라는 말도 있듯이 비교하다, 비교해서라는 뜻이고요. 디그마는 데이쿠누미라는 또 그리스어의 보여주다라는 뜻에서 온 말로 비교해서 보여주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뭘 비교해서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정의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특정 시대의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걸 말한대요. 개인이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그게 패러다임이 될까요?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마스 쿤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의 예로 들자면 과학은 특정 시대에 어떤 특정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생각의 틀을 만든 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패러다임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인식 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범주가 왜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데 필요할까요? 패러다임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식 틀이잖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하여 어떤 범주가 나눠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범주가 필요한 겁니다. 범주는 법률 용어인 카테고레인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또한 진술하다, 고소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진술하다라는 그런 특성에서 수러하다라는 말이 온 겁니다. 수러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를 바탕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데 토마스 쿤은 특정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패러다임이 여러 개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선글라스와 같은 거죠. 제가 선글라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레이븐 것도 있고 보잉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오늘 나갈 때 오늘은 보잉을 끼고 싶은데 그럼 보잉을 끼는 겁니다. 그럼 보잉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 개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특정 상황, 어떤 현상에 대해서 특정 패러다임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범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걸 저는 범주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상가들이 범주에 대해서 나눠 놓았을 텐데 이 범주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뭘로 유명하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예, 맞습니다. 물 아저씨인데요. 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레투 서퍼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중요한 건 물이겠죠. 만물의 근원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물이다 였는데 그 누구도 왜 물이다라고 말하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워낙 옛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당연히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글이 많아서 짜증나는데 핵심을 요약하자면 영양소가 물이다, 다른 거 수분도 물에서 온다, 생명이 물에서 오기 때문이다, 비슷한 얘기로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추측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아까 탈레스 아저씨가 말씀하셨듯이 이 물에서부터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단 이론론적으로 바라본 거죠.
물로부터 모든 게 비롯다고 본 거니까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 인식론의 기초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가 물질이니까. 두 번째는 아까 봤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여러 권을 뭐 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일을 했는데요. 여러 책도 많이 썼습니다. 뭐 시편 뭐죠? 시학도 있고 뭐 여러 책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오르가논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한국말로 하면 뭐 일반 논리학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범주론도 얘기하고 여러 명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아까 수러라는 말이 카테고리 얘기할 때 왔었잖아요. 그 수러를 말씀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수러가 무슨 뜻일까요? 수러한다. 서술할 때 그 수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러를 어떻게 보았냐면 하나의 주어가 있겠죠. 근데 그 주어에 대해서 여러 개가 맺고 있는 관계를 수러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분류를 존재 카테고리라고 불렀는데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짜증나니까 한국말을 보면 실체, 양, 성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상태, 능동, 수동 이 10가지의 범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독일 대철학자 칸트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알지만 조금 어려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역시 어려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순수 5성 개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말뜻만 조금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순수 5성 개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5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실에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있는 능력, 이 5성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은 조금씩 올 거예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머릿속으로 정립하고 잡다한 것들 중에 그걸 통일돼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5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순수인데요. 칸트 책 중에 뭐 순수 이성 비판 있는데 순수가 뭔지 늘 궁금하지 않았나요? 네,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순수가 뭔가 찾아봤더니 독일어로는 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랑 똑같이 쓰이냐면 선천적이다라는 의미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만 붙으면 이제 선천적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순수 5성 개념이라는 걸 칸트가 카테고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카테고리는 순수 5성 개념이 되는 거고 고로 경험하지 않아도 그 이미 알고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 순수 5성 개념을 가지고 모든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걸 4강 12목이라고 4개의 카테고리, 4개, 그 안에서 4개의 카테고리 그리고 12개로 나누는데요. 독일어로 보면 양 퀀티테시니까 퀀티티 생각하시면 되고요. 퀄리티 질이고요. 양 관계 그리고 이거 모드 양태로 보면 되는데 또 이게 한국말로 가져왔죠. 이렇게 12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다 적용해보면 좋겠지만 어려운 개념일 뿐더러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대표적인 범주는 오행입니다. 우리 동양에 살았기 때문에 오행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익숙하고 많이 봤지만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오행은 역학의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음양오행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음양은 살짝 이따가 볼 수도 있는데 오행은 뭐냐면 약 5,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사용했었어요. 목화토금수 이것들이 서로 상생상극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공존하는 겁니다. 상생이 뭘까요? 네, 서로 돕는 거죠. 그리고 상극은 극기복날드가 극자거든요. 이긴다는 거예요. 극복한다. 그래서 이렇게 별 붙여 있는 이 관계는 상극의 관계고 돌아가는 이 관계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목화토금수가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의 성질이 띈다. 화의 성질이 띄는 거지 나무 자체 이렇게 바라보면 좀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목은 뭉쳐져 있지만 유약한 성질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뭉쳐져 있지만 유약한 게 있으면 아 이거 목의 성질을 띄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행의 범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목이 이렇게 토를 이기거든요. 토는 실하지만 흩어져 있는 거죠. 뭉쳐져 있는 게 흩어짐을 이긴다 라는 논리가 여기 반영된 거죠. 그렇게 이제 토가 수를 이기는데 수는 많으나 허한 것입니다.
실한 게 허한 것을 이겨버리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수가 화를 이기는데 우리 이거는 잘 알죠. 물이 불을 이긴다라는 논리는 정밀하지만 적은 것이 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것, 강하고 견고한 것이 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양에서 바라온 게 바로 오행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여러 개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오행인데요. 한의학에서 거의 대부분이라 말해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을 오행의 원리에 기반해서 보고 있는 게 한의학입니다. 뭐 처방을 해줄 때 약재도 다 오행으로 분류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 오장,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이 오행의 원리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게 아직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생활에 있어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양론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텐데 절대 간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뭐냐, 태극이 있고 음양이 생겼는데 태극은 아무것도 없던, 시공도 없던, 시간과 공간도 없던 이 그런 상태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음양이 생기면서 모든 게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음은 무엇이냐? 음은 낮고 약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반대로 이 양은 강하고 뭐 높고 올라가는 이런 종류의 성질을 띈 개념입니다. 아까 오행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성질을 띈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 양을 남성적 성질, 뭐 음을 여성적 성질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시상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음일까요? 네, 물이 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 거죠. 대신 불은 이렇게 밝고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사장님과 직원이 있습니다. 누가 음이고 누가 양일까요? 이건 양.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사장이 더 높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사장이 양, 백성이에요. 그 직원이 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남편과 부인인데요. 이거 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약간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이 남편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뭐 심상정후보도 그렇고 여러 그 남자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여자가 가장인 집도 있어서 이건 좀 논란이 있는데 가장이 그러면 양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대표자가 있고 그 따라오지는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음이 되고 누가 양이 돼요? 네, 대표자가 양이 되겠죠. 좀 물론 이걸로 음과 양으로 세상의 모든 걸 구분할 수 없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눔으로써 좀 더 세상의 것을 명확하게 볼 수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세상에 다양한 범주들이 존재하고 또 그걸 범주를 바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좀 더 쉽게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에 갇혀서 사고를 하게 된다면 사고가 좁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 안에서 넓게 보는 안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철학자들의 만들어놓은 기존의 틀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틀을 하나 만들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바로 뭐였냐면 제가 시험 끝난 날 할 게 하도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주역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역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라서 저도 읽으면서 뭐야? 보긴 했는데 주역이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양이 주역에서 나오는 논리이고요. 더 이렇게 세분하게 돼서 저는 이런 패러다임 인식 틀로 세상을 바라보면 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호기심으로 저도 한번 탐구를 해보면서 공부하게 됐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따가 하도록 하고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